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14일, 예, 내일이면은 광복절 쉬는 날인데요. 어제 트럼프가 중국 관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2월 달로 연기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한국장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근데 아직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개폭락을 만회한 종목도 있고, 또는 아직 만회를 못한 종목도 있고 해서 총 평균적으로는 특히 코스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 지난주에 폭락한 부분이 다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아마 바이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제 경험담을 그냥 살짝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도움은 1도 안 될 거지만, 그래도 나름 저도 주식 7년 뭐 생초보에 진짜 아는 거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 주식을 할 때 아마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걸 본다면, 저는 그분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8, 90%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처음 주식을 하게 되면은 기대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주식을 해서 한 달에 원금 대비 10%, 15% 이렇게만 벌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주식을 하는 내가 매매를 하는 매수를 하는 회사에 상관없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부분은 아마 차트일 거예요. 차트 매매라고 하죠. 그 차트 매매를 배워서 지지와 저항, 골든 크로스, 흑삼병, 수급, 거래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나도 좀 배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매매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너무 주식이 재밌어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매일 차트를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종목 모두를 체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뻘짓을 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수익만 나면 돼요. 주식은 수익만 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문제죠. 저는 주식 처음 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고 자기만의 매매 방식을 세워서 주식을 해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듣고 금액을 좀 크게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 치고는 1,000만 원을 들고, 내가 이 돈이 빵원이 되면 난 주식을 접고, 돈을 벌면은 그 이후에 주식을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에서 더 이상 돈을 넣지를 않았어요. 넣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3년을 차트 매매 방식으로만, 차트 매매로 그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런 데 나와 있는 차트 매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만 3년을 매매를 했어요. 3년. 3년을 매매를 하고 나서 그 결과는 어땠냐면은 빵원이 되지도 않고 수익을 보지도 않고 손실 조금 본 것 같아요. 손실 조금 보면서 제가 그때 3년을 매매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 시장이 떨어져도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고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또 호구였던 게 저도 초반에 그런 거 했어요. 그 돈 내고 그 리딩 받는 거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유사 투자 자문회사인가? 그래서 뭐 얼마에 이거 매매하세요, 얼마에 이거 사십시오 해서 아침 9시에 종목 추천하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종목 추천해주는 그 애널리스트하고 계속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사라는 종목도 사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또 차트 매매하는 방법, 종목 추천이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주식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차트 매매라면은, 저도 차트 매매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저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었었어요. 그땐. 지금은 까먹었어. 지금은 까먹었지만 그때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주식 매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3년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3년씩이나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차트 매매만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수익이 없잖아요.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남았나? 3년 해가지고 7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3년을 해봤는데, 그것도 죽으라고 했는데 차트 매매만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같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도 왜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 차트 매매를 많이 선호를 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공식처럼 5일 평균선 매매 방법,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학 공식처럼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맞춰서 손절은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다시 또 매매 방법을, 다른 매매 방법을 또 찾아서 또 하고, 또 결론은 내가 참 욕심이 많아서 손절할 때 손절하고 수익 봤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매매 방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못해서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못 본 게 아니고, 그 기본 방법, 주식을 접근하는 그 차트 매매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올바른 매매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차트 매매로 돈 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식 잔고에 플러스면 돼요. 원금 대비. 뭐 이번 달 수익, 두 달치 수익, 이번 연도 수익 그게 아니고 주식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원금 대비에 수익이 났다면 어떤 매매든 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수익을 보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런 매매를 따르고 그런 유사 자문 투자에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계를 떠나고 또 새롭게 주식을 접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은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떠나고 새롭게 오고 떠났더라도 돈 모아서 다시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을 주식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부분. 아, 이 방법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지수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간단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차트를 분석을 열심히 해도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방법이니 대응이니 그냥 아무 소용 없이 그냥 차트는 차트일 뿐이고 그 시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가니까 지수 매매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 돈은 이제 빼서 이제 그때 차를 샀나? 그래서 차를 사고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게 차트 매매가 답이 아니고 차트 매매뿐만 아니고 지수 위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서가지고 그 이후로 주식을 접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경험을 쌓아서 만약에 그 3년 동안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방법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때도 아마 주식을 당분간 접든 또는 하면서 계속 적금처럼 부었을 텐데 이 방법이 옳은 게 아니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그래서 지수 매매를 해야겠구나. 종목을 사더라도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차트 매매는 지금은 접은 상태입니다. 차트 매매 안 해요. 전 차트 매매 안 하고 지수 매매 방법으로 이걸 돌린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돈을 버는구나. 일단 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액을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최소한 1년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큰 돈을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3년을 해가지고 이제 목돈이 필요하구나. 목돈이 있어야지 퍼센테이지로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 상한가를 가도 30만 원 먹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기 때문에 목돈이 있어야지 퍼센트가 작아도 돈이 되는 정말 부업으로서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3년 하고 나서 주식을 접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지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내가 접근 시점을 잡기 위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만 기다렸는데 2016년부터 기다렸거든요. 2016년부터 기다렸는데 언제냐면 그게 브렉시트 그 다음이에요.
다음이라서 그 블랙시트 끝나고 나서 주식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코스피가 2,300인가 갔을 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은 한 2,000까지 가면 이때 시작하자 했는데 17년도 18년도까지 그냥 코스피가 상승만 하더니 2018년 초에 2,600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야, 놓쳤구나. 때를 한번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차트 매매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맞든 틀리든 그 방법이 맞든 틀리든 원칙을 세워서 하는 거면은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00을 가고 나서 2018년도 한 6월 달인가 코스피가 2300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 차트를 봐야지 되는데 그때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 저는 2000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2년 그냥 열심히 왜냐면 전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제 일하면서 제 일에 좀 더 신경 써서 한 달에 현금 흐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2년을 넘는 그 기간을 손이 근질근질하죠. 아시죠? 어? 어? 주식 돈 있으면은 주식 안 사면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거를 꾹 참고 제가 주식을 다시 진입을 한 시기가 2018년 10월이에요. 코스피가 2000 깨졌을 때 그때 진입을 했죠. 그때 그래서 그렇게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은 세계 경제나 세계 경기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과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금리가 뭐 통상금리인가 통화금리 다 까먹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그 이름에 되게 약해요. 이름이 약한데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금리가 내렸을 때 국채 가격이 뭐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조금 계속 해왔었어요. 계속 해와서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수학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아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매매를 시작을 해서 지수 매매를 합니다. 지수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초보 투자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고수가 아닙니다. 초보 투자자가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ETF 상품이 있어요. 그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좀 몰빵을 칠 수가 있어요. 부담 없이. 몰빵을 못 치는 이유는 손실이 날까봐 몰빵을 못 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될까봐 종목을 못 보니까 그 종목이 그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몰빵 쳤다가 상패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종목에 몰빵을 못 치고 종목에 몰빵을 칠 때나 비중을 실을 때는 그렇게 ETF 상품으로 지수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투자를 해서 아주 좋았어요. 올 5월 달까지. 중간에 인버스도 한번 쳐가지고, 와, 정말, 진 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식 신인 줄 알았어. 지수 보고 매매를 하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올해 초인데,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코스피는 삼성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그때가 언제지? 3월 달인가? 삼성전자에서 노트
그 폰 하나를 새롭게 그 선보였거든. 그 폴더블 폰. 그게 굉장히 핫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쓸데없는 이슈 매매이긴 하지만 작년 10월에 올랐다가 1월 달에 다시 떨어지고 나서 3월 달까지 2개월 동안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코스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시점에서 무조건 그렇게 계속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점에서 언제 내가 그 지수 코덱스 코스피 200 종목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저는 어디에 잡았냐면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오픈하는 발표하는 그 날 던졌습니다. 그날 던지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과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인버스로 역배팅을 합니다.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인버스로 역배팅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먹고 그러다가 다시 상승에 배팅을 하면서 이제 상승할 때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그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3월 말인가 4월 달일 거예요. 아마 그때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물론 그거를 할 때 단순히 그런 뭐 폰 팔고 오픈하고 그런 이슈를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그 트럼프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금리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뉴스를 봐요. 지표도 많이 보고 그런 부분을 총 합산을 해서 그런 지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5월 달에 폭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때 코스피가 2250인가? 거기서 제가 목표했던 그 코스피 지수가 2300이었나? 그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가 오면은 주식을 다 던지려고 했어요. 다 던지고 조금 때를 보고 기다리자. 그렇게 됐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어요. 아,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식이 꼬라 박았잖아요. 꼬라 박으면서 지금 오늘 8월 달까지 근 3개월 동안을 계속 하락장만 지금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매수를 하고 났을 때 이게 내 방향과 틀리다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차트 매매가 아니고 주식을 살 때 그런 지수주도 사지만 종목을 제가 하나씩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는 게 가치주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잘 못 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컨닝합니다.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런 데 좋은 종목이 있다 하면은 재무제표 열어보고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재무제표도 열어보려고 하고 퍼라든가 이런 부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까지 와서 지금 7년 차가 됐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차트 매매를 하고 났을 때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손실은 봤죠. 손실은 봤지만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제 결론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결론은 차트 매매만으로 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 저 같은 경우 차트 매매만 해서는 답이 없고 좀 더 깊게 파야 되는 지수도 봐야 되고 회사의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 회사의 가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돌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좋다면 그 회사가 단기적으로나 또는 앞으로 매출이 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회사 자체가 건전한 회사고 수익이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나오는 회사라면은 굳이 주식을 팔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식을 손절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해요. 손절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쭉. 최소한 배당이라도 받으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을 안 해요. 지금은 몰빵을 그래서 그 지수 관련된 ETF 거기에는 비중을 많이 싣고 나머지 종목을 내가 살 때는 몰빵을 안 하고 소액을 삽니다. 소액을 사서 그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북주를 샀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 올렸는데 대북주도 똑같아요. 대북주에서 어떤 게 갈지 몰라요. 저는 대북주라는 섹터를 아는 거지 그 대북주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아직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대북주 섹터에서 그나마 적자 아니고 매출액 올라가고 1월달 대북주 올라갈 때 가장 시세를 많이 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골라서 그런 종목을 나눠서 사는 겁니다. 여러 개. 제가 다른 종목도 들고 있는데 다른 종목은 이것도 이슈라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지금 중기로 갖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대선주를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 대선주를 살 때도 많잖아요. 종목 정말 많아요. 대선주. 대선 관련주가. 그 종목을 살 때도 어떻게 사냐면 그 정치인에 따른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인터넷 찾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을 살 때도 최소한 적자 기업은 아니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HTS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신이라고 있어요.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 우선 기본적으로 그 HTS에서 신용을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그 증권사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신에서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회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래서 섹터를 만약에 한 종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섹터를 사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섹터를 사랑하고 지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내 가족한테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차트 매매하고 이럴 때는 저는 식구들한테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주식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저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영상 올린 것도 제 가족, 제 조카 1억 모으기 다마고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누구한테든 적극 추천하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받는 걸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받는 걸로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부동산 주식 말고 제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봤지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실물 경제라고 하죠. 거기 안에서는 저처럼 흙수저인 사람은 제 레벨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추천하고 해야 되고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 가족이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가족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정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차트 매매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다고 차트 매매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각자 해서 돈 많이 벌면 되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에서는 차트 매매만 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을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맥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차트 매매만으로는 부족한 게 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 매매를 하고 그걸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지수나 좀 숲을 봐야 된다. 숲을 보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숲도 보고 차트도 보고 내가 사는 종목이 정말 단타가 아니면 좀 들고 갈 종목이라고 하면은 회사 건정성도 조금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하시고 뭐 허접하죠? 뭐 도움 1도 안 됐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화이팅해서 10년 후에 다 같이 살아남아서 그때는 부자가 한번 돼보죠. 화이팅! 어? 들어가겠습니다.